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좀 많이 내렸죠. 이틀간의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코스피는 전달 이 종가 대비로 한 7.9%,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7.9%, 코스피 시장은 6.7% 정도 내림세가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싸다 보니까 싸다는 인식에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24일부터 시작된 이 매수세는 3거래일간 7천억 원이 넘는 매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이들도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어떤 분들은 현금이 없어서 사고 싶은데 못 산다라는 하소연도 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지만 이틀간 이렇게 좀 반등을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15거래일째 셀코리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또 더욱더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만큼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싸다라는 그런 인식의 박앤세일 구간이다. 매수에 나서라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를 보면 무조건 사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 짧게 방망이를 잡고 목표 수익률도 짧게 잡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롯데그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태스크포스에는 계열사 임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호텔롯데의 상장 시기와 공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인데요. 또 오는 11월까지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80%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IHQ가 SK컴즈 지분 51%를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HQ가 사실상 SK컴즈를 인수한 건데요. 이에 따라 SK컴즈는 SK플래닛에서 분리됩니다. SK플래닛이 SK컴즈를 매각하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때문인데요. SK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법률에 따라 SK플래닛은 SK컴즈 지분을 100%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장사의 특성상 지분 100% 매입이 쉽지 않아 매각을 추진해왔습니다. 대상이 백광산업의 라이신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대상이 17년 만에 라이신 사업에 다시 나서게 됐는데요. 대상은 어제 화학 제조업체 백광산업으로부터 1,207억 원의 라이신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IMF 등의 여파로 라이신 사업 부분을 매각한 지 17년 만인데요. 대상은 이번 라이신 사업 인수로 2017년까지 매출 1조 이상을 달성하고 아미노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이마트에 이어서 신세계건설로 세무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 들어간 지 일주일여 만에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도중 신세계건설이 국내외 이마트 점포 건설 등 그룹 내 거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단서를 발견하고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건설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갔는데요. 국세청은 이 같은 내부 거래를 통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자금 흐름을 왜곡했을 것으로 보고 현재 탈세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 소비세가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됩니다. 정부는 어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에쿠스 등 고가 차량은 세율 인하 효과가 최대 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소비전력 300와트 이상인 TV의 세금은 9만 원 줄고 냉장고의 세금 부담은 6만 7천 원 감소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동차, 전기전자주의 흐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